제가 개인적으로 엉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해요, 제가. 전 집에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의학 지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친절한 울닥터 특집 울퀴즈 진행을 맡은 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진료 과목의 어떤 교수님과 함께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신경외과에서도 척추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진로를 이 척추로 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뇌혈관 원래 생각하고 신경외과에 왔다가 이제 전문의 따고 군의관 생활하고 하면서 척추 부분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잘 처치되면 일상생활로 더 쉽게 복귀할 수 있는 파트라서 이제 매력을 느껴서 지금은 척추 세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쪽을 좀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이 정확히 어떤 진료를 보고 계신지. 진료과는 신경외과인데 이제 세부 전공은 척추니까 척추 신경외과 의사라고 부를 수 있을 테고 척추 다분절 골절이라든지 분쇄골절, 척추 탈골 거기에 따른 신경 손상,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이런 것들도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제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유독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치료 패턴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환자분이기도 한데 처음 응급실 왔을 때 이제 완전 척수 손상이라는 표현을 의료진으로부터 듣게 되면 굳이 응급으로 꼭 무리해서 이 사람을 수술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 가능성이 워낙 적어서. 사실 이분이 그런 경우에 속했었거든요. 경추 손상 이후에 사지마비가 있으셨고 또 그런 상황이면 너무 당연하게도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병원도 본인이 이제 좀 잘 안 가시고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이래저래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나중에 이제 6개월째 저희 뵐 때 갑자기 걸어오셨어요. 1년째 될 때는 이제 등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이 되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분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교수님과 어떤 그 환자분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척추 손상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이제 골든타임으로 하거든요. 머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CT만 찍으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척추는 CT를 찍고 의심되면 MRI를 찍고 그걸 찍고 나면 이제 의사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기부를 준비하고 그런 여건이 사실 생각보다 이제 제공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중증외상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긴 하죠. 우리 중증외상센터는 다 갖추고 있다. 저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다 한번 들어본 걸 좀 종합해서 좀 질문을 해보면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예요. 척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50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모든 케이스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이제 뼈가 급속히 소실되면서 딱딱한 물질들이 많이 빠져요. 이렇게. 심한 사람은 그냥 기침 한번 자기가 재채기 한번 했는데 병원 가니까 뼈가 부러져. 골절됐다. 그렇죠. 척추에서는 그런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고 손목이라든지 대퇴골 이런 골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한 최소 석 달 전부터 약으로 먼저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한 뒤에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나사못을 박는 고정 수술을 가끔 하게 되는데 고정 분절, 칸을 조금 늘린다든지 부족하다 생각되면 이런 경우에 쓰는 이제 갈고리 같은 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척추 질환은 대표적인 어떤 현대인의 질병이다. 지금 척추 질환이 나한테 왔다. 라는 것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방사통이라 표현하거든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지고 거기가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건데 뭐 목이 아프면서 목을 좌우로 움직일 때 팔이 좀 당긴다든지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어떻게 당긴다. 보통 이제 그냥 아픈 건 아닙니다. 비명을 질러요. 억소리. 네. 증상이 2주, 3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저해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쯤은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건데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었어요. A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 들어가자. 근데 B 병원에서는 약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약간 선택하기 나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당연히 안정을 할 수 있으면 안정을 하고 안정으로 잘 안 되면 이제 약을 좀 써보고 약으로도 안 되면 주사 시술을 시도해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이제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고 판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척추 관련된 내용으로 빠르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시원한 맥주를 먹는다 vs 잔다. 하나, 둘, 셋. 잡니다. 요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코어 운동으로 단련 vs 허리 보호대로 보호. 하나, 둘, 셋. 먼저 보호. 보호가 먼저다. 네네. 디스크가 터졌을 때 처음에 이제 안정하는 게 최고입니다. 허리를 이제 제가 애지중지라는 표현 잘 쓰거든요. 애지중지. 애지중지하면서 허리를. 어떻게 우리 현대인들이 허리를 좀 애지중지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설거지는 남편 시켜라. 설거지 남편 시키고 남편 허리는 괜찮아요? 남편은 이제 알아서. 집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요? 전 집에 잘 안 갑니다. 제가 지금 3일째 안 가가지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안 좋은 사람의 취침. 딱딱한 대리석 바닥 대 푹신한 매트리스. 하나, 둘, 셋. 전 매트리스. 매트리스. 할 건데 보통 이제 엉덩이가 튀어나온 분들 있고 뭐 엉덩이가 납작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엉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침대 아주 예민해요 제가. 침대 어디 거 쓰시는데요? 시몬스? 에몬스? 말씀하신 건 다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해서 자기 허리에 그 허리가 꺾인 모양 그대로 좀 유지해줄 수 있는 정도의 매트리스 찾는 게 제일 좋고 딱딱한 바닥은 안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에 더 나쁜 것. 엎드려서 책 1시간 읽기 대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모니터 놓고 앉아서 30분 동안 일하기. 하나, 둘, 셋. 엎드리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엎드리는 게. 사실 둘 다 안 좋겠죠. 둘 다 안 좋은데 엎드려가지고 책을 보면은 내 몸의 척추각도는 이제 수평하게 있는데 목만 이렇게 살짝 들려 있거든요. 90도로 꺾인 방향으로 머리가 놓입니다. 목이 제일 힘을 많이 받아요. 그래요? 자, 우리 끝으로 척추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갑작스럽게 이제 다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척추에 탈골이 있다든지 척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섣부르게 잘못 옮기다가 그나마 보존되어 있던 나머지 신경 같은 것들이 마저 손상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직접 무언가 조치하기보다는 이제 119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을 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나면 저희가 더 안전하게 잘 치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윤선근 교수님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